5시엔데서 나온 금요일 순서입니다. 5시 30분 30초 막 됐고요. 이어서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장안의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장 기자부터. 예. 12.3 비상계엄이 불법 내란이라고 인정됐다는 점, 그리고 예. 뭐 내란 수기가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는 점, 그런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판결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판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유도 내놨는데 제 입장에서도 또 이제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직위원 재판부가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내는데 국회를 군대에 보내지 않은 이유를 자꾸 대면서 만약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런 논리를 많이 했고요. 뭐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 뭐 장기간 끌고 나갈 생각이 없었다, 물리적 충돌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뭐 그리고 대부분 시도가 실패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또 양형 이유에 있어서도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다는 이유라든지 65세를 고령이라고 했다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적 감정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량도 부족했다 이렇게. 당연하죠. 예, 내란 수기에다 내려질 최하 형량 아닙니까? 무기징역이. 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네. 모의만 해도 사실 무기징역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해서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하 형량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안필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형량을 만족할 수 없지만 형량으로는 내란을 인정했는데 그 선고한 내용으로 보면 내란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내란의 동기나 목적,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 내란에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내란 영역을 축소시켜 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 내란의 이유는 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거라는 식으로 내란의 성격이 축소돼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란 그 판결문에서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내란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보다는 헌법 질서에 대한 위험 자체가 처벌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사실은 또 피해가 없어서 뭐 감경한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헌법 질서에 대한 것들은 국회에 그 군대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고 전복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상처받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내란을 막은 것이 윤석열의 선의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의결했던 의원들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선의에 의해서 마치 이 내란이 종식된 것처럼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걸 보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상처를 받았을 거다. 그리고 이미 그 내란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시민들을 위로하지 못한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2심에서 감경을 노린 조이데 코트의 그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들 정도로. 분석들도 지금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이진관 판사의 그 한덕수 선고문 이거하고도 상당히 지금 대조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이게 우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물론 뭐 이번 판결도 내란으로는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의미나 그리고 이 역사적 이 배경 의미까지 담은 그 무게감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비교가 되죠.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판결을 낸 것은 사실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 내란을 봤다면 이 직위원 재판부는
가해자들 걱정하는 듯한 얼마나 많은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안타까워한다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중관 판사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고, 이번에 이 판결은 거의 뭐 이제 이 가해자 쪽의 입장에서 이 판결을 좀 쓴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온 과정들도 사실은 굉장히 희화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 판결문을 쓰면서 철학적이나 역사적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초를 훔치는 것에 비유한 거는 이거는 뭐 정말 황당한 비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아연실색한 맞습니다. 예, 그런 비유가 아니었을까. 국어 공부를 비유에 대한 이게 문법을 좀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그 내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계속 주장하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비유를 한 거잖아요. 정말 마치 내란이 좋은 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 인식하도록 반드시 성공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식이 본말을 전도시킨 아주 황당한 얘기죠. 자, 이번 판결을 두고 이제 정치권도 각자의 입장을 지금 내놨는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모든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아연실색해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이 판결이 잘못됐다. 아직 1심이다. 뭐 이런 이제 심지어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얘기를 하고 모든 국민이 지켜본 이 범죄의 현장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로 사실 국민들을 무시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상 그래서 뭐 윤어게인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특히 그분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지 정말 국민하고 이렇게 동떨어져도 되는지 한 정당의 대표가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사실 어제 그 판결 선고가 나오고서 국민의힘 그 일부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윤어게인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예. 대부분의 많은 다른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오히려 재판부를 비판하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오늘 국민의힘 대표는 거꾸로 지기현 재판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예. 뭐 수사부터 잘못됐고 이번 판결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거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극우 세력 그 전환길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의 주장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윤 같습니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입장. 장동혁 대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뭐 이준석 대표까지도 이거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그 당내에서 그 소장파 모임들의 요구나 그 반성에 사과해야 된다는 요구 이런 것들을 일축하고 오히려 더 윤어게인을 더 세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에 장동혁 고의 그 앞날이 밝지 않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당내에서 이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극우적인 발언이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절연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당내에서도 상당히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당을 완전히 극우 정당으로 몰고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내에 있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근데 거기서 당장 이제 친한계 중심으로 해서 그 극우만 남기고 있겠죠.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건데 제가 이번 그 설에 시골에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났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당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는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식은
사실 뭐 그 어르신들도 보수를 지지하지만 지금 네. 장동혁 대표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던 이후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극우 세력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서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당을 더 그 외연을 확장하고 많은 지지 세력을 더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당 대표를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급급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더 손을 내밀고 있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 있고 또 이 중도 세력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지고 당 존립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당 대표를 유지하려면 그쪽과 손을 계속 잡고 유지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정치는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 국민 일반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그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거는 사실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비극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렇죠. 네. 이런 대표를 그 가만 놔두고 이걸 당을 그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돼 버린 거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존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역 정가 쪽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판결로 인해서 글쎄 지역에서는 어떤 이 판결에 대한 뭐 입장이나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민주당에서야 뭐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판결 이런 입장은 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그런가요? 네, 뭐 그 광역 단체장들도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작년 뭐 이맘때쯤 보면 한참 그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부당성 뭐 그다음에 탄핵의 부당성 이런 걸 주장하고 또 뭐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체포가 그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하셨던 광역 단체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좀 저는 한편으로는 예상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가 이 정도 됐으면 적어도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우리 대전시 또는 충남도의 대표 시도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기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뭐 그 단체장들의 그동안 행보로 봤을 때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건 뭐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장동혁 대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가요? 네, 다만 이 내란과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이 내란을 언급하는 순간에 이게 그 선거의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통합을 선거 프레임, 행정 통합을 선거 프레임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단체장들에게 국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민도 없는 거고 다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선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곳저곳에서 많은 질의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겠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겠죠. 오히려 지금 봤을 때 행정통합의 반대를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그 선거 프레임에서 내란 종식의 프레임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정통합에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거를 강하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 프레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시민들이 그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 행정통합의 찬성 반대만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단체장들이 내란 과정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 선거 프레임을 전환하는 게 선거 전략으로는 그분들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진보 개혁 세력 중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 만약에 양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 어디를 지지해야 될지가 참 모호해지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의힘 그 지자체장은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그 내란과 연관성을 좀 끊어내고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걸 속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선거에 과연 꼭 유리하게만 작용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적어도 그렇게 유리하게 가려면 이 시점에서 약간의 좀 사과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넘어가야 그런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여기다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자꾸 그것을 비난하고 더 상기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행정통합 이슈가 과연 지금 국민의힘 현직 자치단체장들에게 유리한 이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약간의 좀 회의적이고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행정통합에 반대했던 분들이 만약에 행정통합이 돼서 초대 이 통합시장을 뽑는데 그 선거에 출마했다.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통합시장 선출에 나섰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보지 않는 거고요. 이 행정통합을 무산시키는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행정통합에 반대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행정통합에 찬성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행정통합이 되면 그러면 행정통합 통합시장 선거에 나설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통합시장이 돼서 다시 분리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충분히 정치인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최근에 아마 총리실 청와대 쪽에 기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류 변화? 대전 충남이 반대가 너무 심하니 예. 대전 충남을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약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충청도 의원들이 지금 약간 비상이 걸린 상태인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압박용이 아니라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약간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권 의원들이 지금 긴급 회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당대표실에서 일요일에 하는 걸로 있는데 정부 입장은 만약에 이렇게 지역에서 반대하면 대전 충남은 통합을 안 하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만 통합시키겠다. 네. 그런 기류가 있어서 이제 충청권 의원들이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 의원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판을 벌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판을 벌렸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지방선거도 어렵다는 판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이네요. 통합의 효과 이런 거보다는 이 물러설 수 없는 이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충남도 의회 그리고 대전시 의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유효하냐 아니면 효력이 없다 여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 같이 각 대전시의회나 충남도의회는 작년 7월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대전 충남 통합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했거든요. 예. 민주당이 새로운 법을 발의하면서 성일종 의원의 안까지 같이 병합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는 지난해 7월에 의결한 걸로 가름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법적으로도 그게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시도의회가 이제 어제 의결한 거거든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부정이다. 언제는 찬성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반대한다는 건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충분히 동의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단순한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또 지역민의 의견을 또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앞서 언급한 것대로 정부가 그런 우려를 또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제 시민들이 주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과 대전시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그 반대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24일에 그 법사위에 이제 법안이 올라갈 것 같은데 24일 23, 24일 이때쯤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네, 집회를 통합 반대 집회를 시민사회하고 같이 함께 합니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오늘 이제 민주당 그 대전시당에서 자료를 낸 거를 보면 관변단체들이 적극 그 인원 동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 집회에 적극 그런 분들을 동원할 수도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경 집회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대전시청 남문광장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말 새 대결, 극한의 대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까지 가면 정말 이게 정말 통합이 될까 이런 뭐 의구심도 들죠. 사실은 찬성을 반대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건데 의회가. 근데 사실은 의회의 그 의결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적 효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데 그 설 연휴를 계기로 대전 충남 일원에 그 통합 반대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거든요. 그런데 단체명을 보면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단체들이 뭐 유령 단체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이 통합 반대를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통합에 별 차이가 없는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고 대전 충남만 반대하는 것은 대전 충남에서 그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갖기 위한 온전한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리력을 동원하고 하는 과정들을 아주 극단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대구 경북은 전혀 뭐 이견 없이 이 통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데 왜 대전 충남은 이 법안도 거의 수준이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내용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전 충남만 이렇게 또 격렬하게 반대를 하느냐? 정치권에서 일반 시민들이야 뭐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갖는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참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전 충남은 어쨌든 이 행정 통합이 선거 이슈에서 중요한 이 선택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충남만 빠지고 다른 지역은 통과되고 이럴 상황도 좀 간과할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 정부는 이 통합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더 봐야 되는데 반대가 심하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이제 판을 벌렸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를 적극적으로 더 설득하려고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결국에 막판에 가면 결국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걸 강행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밀고 나가겠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본회의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과될 가능성과 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현재는 반반인데. 반반. 근데 저는 통과 쪽이 조금 더 강할 거다. 이게 민주당이 이게 이제 단순히 정부는 정책 효과 때문에 약간 주저할 수는 있지만 이게 선거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심한 대립 속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저는 장기자는.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수 있는 대구 경북이나 이쪽에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맞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임위까지 통과한 이 법을 통과 못 시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통과는 되겠지만 극심한 이제 혼란이 올 거고 또 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노렸던 정치적 속셈도 사실은 국민의힘 그 시도지사도 어느 정도는 얻는 거 아닐까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이 찬반 논란은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의힘도 그 정치적 그 효과는 다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질수록 민주당은 더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밀리면 선거에서 진다. 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월 20일 금요일 5시 엔데스남 여기까지입니다. 5시 엔데스남 오늘 마무리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